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병원에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죠? 코를 골다가, 저도 코골이가 요즘에 살이 찌면서 생겼는데, 코를 골다가 하다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 애간장 녹인 다음에 푸 하고 숨을 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수면 무호흡증인데 우리가 굉장히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본인들은 뭔가 굉장히 건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수면 무호흡증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수면하는 동안에 호흡이 없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긴 시간에 호흡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흉내낸 것처럼 코를 골다가 한참 옆에 있는 사람 애간장 다 녹이다가 푸 하고 숨을 쉬면 수면 무호흡증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와 주간 기면 등의 수면 장애 증상을 나타내며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저산소 혈증으로 다양한 심폐혈관계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심오하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심한 코골이, 밤에는 심한 코골이를 하고 낮에는 우리 기면증 얘기를 하죠. 꾸벅꾸벅 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이 중간에 계속 멈추는 거니까 수면 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을 심폐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만 정의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심장뿐만 아니라 뇌혈관계통 쪽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호흡이 안 된다는 건 혈관에 무리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뇌 쪽으로는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이 되게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협심증 또는 완전 틀어막히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아니게 넘긴 이런 수면 무호흡증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검색을 해보면서 또 알았고요. 보면 주요 증상이 이겁니다. 수면 중에는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저도 여기에는 해당이 돼요. 그리고 수면 중 무호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주간에 기면, 꾸벅꾸벅 조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피로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랑 비슷한 증상들이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수면 다원 검사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면 중 뇌파, 그 다음에 눈동자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호흡과 코골이, 소음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 근육의 긴장도나 움직임, 자세 등을 검사를 하고 심전도, 혈중,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이제 최종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은 비수술적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거는 뭐 체중 감소를 위한 적당한 운동과 또는 옆으로 누워서 머리를 높이 두고 자는 뭐 이런 자세들, 그리고 취침 전에 술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다고 하네요. 약물 치료, 수면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항우울제를 먹어야 되고 지속성 비강 기도 양압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에는 비강 수술을 하든지 국외수, 인두 성형술,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제일 첫 번째가
주제로 잡은 게 이거였죠, 여러분들. 수면 무호흡증으로 병원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치료를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수술적 요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서 수술급여금이나 실비에서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허리가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다쳐서 도수치료를 받았어요. 또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허리는 전기간 부담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거나 최소 기간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보험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험금 청구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험을 아직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이제 병원부터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허리가 부담보 잡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무호흡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질병들이라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보가 아니에요. 암 진단금이나 아까 말한 급성심근경색이나 심장질환 진단금, 특약, 뇌 관련 특약을 못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망보험금조차 못 넣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수면 무호흡증도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상품보다 페널티가 있든지 특약의 페널티가 있든지 보험료 측면에서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병원에 검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반드시 내 보험이 잘 돼 있는지 점검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좀 편법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원에 이미 다녀오셨는데 보험금 청구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필요한 보험들을 먼저 가입을 해놓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좀 편법이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청구할 때도 나중에 가입한 보험회사에는 청구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 정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주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 카톡 주시고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